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건강의 개념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담실장은 환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환자와의 상담 시 환자가 느끼고 있는 질병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정신적 인식 등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갖는 개념과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의 건강이 갖는 큰 범주의 시대적 변화에 알맞은 상담 내용을 준비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함께 살펴볼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몸이 아프다, 괜찮다, 아프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의 범주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이 사회적 안녕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건강이 갖는 의미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인 의식주, 노동,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회인이야. 이렇게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죠. 이 뜻은 그 사람이 갖는 가치관과 활동성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사회적 관계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건강 자체로 목적성이 있다는 것,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포함한 기본적인 요건,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러한 건강의 의미는 몸이 건강하다, 질병이 있다, 없다와 같은 질병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과거에 현대는 라이프, 굿 라이프,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 방법 등이 포함된 의미 변화가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진료의 형태는 치료 목적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예방과 관리에 집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상담실장은 질병 치료에 포커스를 두는 의료진, 즉 전문적인 의료인과 나누는 진료 상담 외에 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치료 후의 관리 등 어떤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상담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을 해 줌으로써 환자의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건강이 갖는 의미는 운동, 어떤 취미, 인간관계의 형성, 예방, 검진, 이러한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뭐 또 산부인과 여러 진료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진료과의 환자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측면에서 뭐 요가, 뭐 헬스, 취미생활의 어떤 활동 범위, 범주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해당되는 내용들을 권유하거나 뭐 빈도수라든가 어느 정도의 어떤 운동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체크하고 또 해당되는 내용들에 좀 더 뭐 재활 운동을 좀 권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함께 제안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과의 특성에 맞춰 현재 건강이 갖는 의미를 보다 넓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이런 병원 상담실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질병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외부적, 내부적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듀보스라고 하는데요.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탈 상태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울증, 무기력증, 뭐 또는 어떤 더운 여름날에도 추위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든가 반대로 추운 겨울날 땀을 굉장히 좀 많이 내는 그런 어떤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생활에 다소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은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하는데 추위를 좀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에어컨 가동에 좀 불편함을 갖고 있다든지 또 추운 날 좀 더위를 많이 느끼셔서 난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히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온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다소 이분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또 괜한 부담감이 서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조직 생활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다가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좀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신체적인 기능이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라던가 뭐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어떤 개념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고통을 비롯해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 경험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증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환자 역할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만질 때마다 아프네. 여기 안 좋나? 내가 혹시 초기의 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병을 확인하고 치료 절차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뭐 의료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료인이 아닌 지인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어떤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된다든지 어떤 이러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접촉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문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존적 환자 역할 수행 단계가 되고 마지막 5번째 회복 및 재활을 통해서 치료 종료,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이클을 질병 경험의 5단계다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와 병원 상담 실장이 함께 대면하거나 비대면 또는 접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의료 서비스 접촉 3단계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는 이 3단계에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 향후 계획이라든가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는 첫 번째 퇴행입니다. 퇴행이란 정서적 기능이 유아기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에서는 퇴행과 의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과 의식적 억압, 그리고 무의식적 억압인데요.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이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죠. 의식적 억압은 질병에 관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즉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나 괜찮아. 나 괜찮을 거야. 무슨 별일 없어. 이거 별거 아니야. 계속 회피하게 되다 보죠. 그리고 무의식적 억압은 의식적인 반응, 적응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주의사항이나 치료법 잊어버려서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없었던 때처럼 와차 이렇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안입니다. 이게 질병 인지 이후에 흔한 어떤 정서적 반응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요. 신체적 증상으로는 빈맥, 위장관 운동 항진, 발한, 불명 등이 있고,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면, 식욕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안은 질병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할 때에는 상담 시 불안 요소를 공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증세라고 하는 거에서 이 신체적 증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외에 어떤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같이 동반하는 것 중에 뭐 다리를 떤다든지 뭐 이렇게 가슴이 쿵탕쿵탕 나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정서적 불안이 좀 오다 보니까 뭐 손톱을 뜯는다든지 뭐 계속 뭔가 머리를 자꾸 막 그 머리카락을 자꾸 뽑는다든지 어떤 이런 현상들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불안 증세가 혹시 있는지 주변에서 한 번씩 검토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왜 나냐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자책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가 됩니다. 특히 특정한 생각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굉장히 전반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왜 하필 나야 라고 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분명 이게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분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을 넘어서서 이 분노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유발하고 치료진이라든가 의료 제공자라든가 뭐 지인, 친한 친구, 가족들이 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들을 저희가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러냔 말이야. 뭐 이런 어떤 함께 흥분을 하거나 분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어떤 정서적 반응, 슬픔인데요. 이러한 슬픔은 상실감이 동반이 되며 가장 흔한 정서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어떤 정상적 슬픔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받아들이면서 극복해가는 다짐이라든지 뭐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해 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상태에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환자가 더 이상 흥미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감정을 체크하고 슬픔의 강도를 주의 깊게 확인해가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는 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그리고 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4대 질환을 만성 질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한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 양식의 변화, 환경의 악화 이렇게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변화 추세는 사실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스컴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어떤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해당 직업군들이 늘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구조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외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예의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 상담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이런 웰빙 시대에 적절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어떤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병원 상담실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무엇보다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도 끝이 없는데요. 이제는 이런 치료 중심 관리에서 건강관리 중심,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이 중요해졌고 치료보다 예방, 사전 관리를 강조하게 되면서 어떤 다양한 진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 제가 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일전에는 저희가 한의원 가면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 그쵸? 예, 아니면 한약을 조제해서 먹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한의원을 예상을 하는데 사실 현대의 한의학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른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좀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체질 치료 전문 한의원이라고 해서 팔체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한의학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양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의학은 굉장히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는 케이스인데 팔체질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맞춤법, 나에게 아예 완전한 1대1 맞춤법 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진료 프로그램. 그 팔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 골격, 음식 반응, 병증, 장기, 대인관계, 성격, 어떤 체취 이런 것들을 체질별로 어떤 특유한 사인들을 확인을 해서 그 해당되는 분의 체질별 어떤 음식 조절, 운동법, 한약 처방, 체질침, 건강 관리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치료해 가는 치료법이에요. 즉,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진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 성형외과 특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요즘 또 과학적 접근을 굉장히 이용을 해서 체질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신체 운동 치료까지 병행을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이 접목된 프리미엄 어떤 치료 방식도 매우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알맞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상담실장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제3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4강 의료 서비스 특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